오늘의 코너의 제목은 바로 이 제목을 저희가 가지고 왔어요. 바로 면접의 달인. 누가 달인이냐? 그렇습니다. 압박 면접으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 바로 이분이 달인이시겠죠?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라. 나는 받겠다. 끊임없이 압박 면접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언하셨는데 문체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고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세계일보 사진 보도에 이어서 대구신문의 보도를 보실까요? 청와대를 국민복합예술공간으로 만들겠다. 문화생활을 접근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장애인, 신진작가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국가미술품 지방전시를 활성화하겠다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나눴다고 하고요. 업무 보고는 문체부 장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음 보도를 보면 마찬가지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업무 보고도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자리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경향신문의 보도를 볼까요? 통일부도 대통령 업무 보고를 일단 당일 취소를 당했다. 여가부에 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접을 통과하면서 업무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여가부와 통일부가 지금 이틀 연속 업무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무엇일까? 여가부는 부처 폐지라는 민감한 이슈가 달려 있고 통일부의 경우에는 강제 북송 문제가 달려 있어서 그 안에서 다뤄지는 민감한 현안들이 실제 보도가 되면 화제가 되면 당연히 지지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담을 느낀 거 아니냐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좀 정리해봤어요. 이종훈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업무 보고가 당일 취소된 내막도 궁금하지만 지금 업무 보고가 되고 있는 내용들 쭉 만나보셨는데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어요? 일단 첫 번째 형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네. 왜 잘못되어 있냐면 업무 보고라는 건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업무 보고라는 건 조각을 한 다음에 장관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지 또 중요하지만 그래서 면접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정권이 처음 시작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 보고예요. 즉 업무 보고는 대통령한테 하는 형식이지만 국민들한테 하는 형식이거든요. 국민들이 알아야 돼요. 즉 국정과제 110개 이미 했습니다만 국정과제가 너무 나열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국민들은 그거 기억 못하니까 업무 보고에서 장관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야 되겠다라고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형식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 형식이 돼버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 지금 부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정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중이 돼서 압박 면접이다. 그래서 장관과 대통령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목 보시면 대통령의 워딩이 지금 뽑혀요. 윤 대통령 그렇죠. 윤 대통령 문체부와 통일부 외교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제목에 뽑혀야 된다. 근데 지금 형식이 압박 면접 왜 면접을 해야죠? 대통령이 장관이랑 그것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러니까 자 다시 중원부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첫 번째 업무 보고는 대통령한테 하는 것보다는 국민한테 하는 것이다. 즉 국민이 이 부처가 앞으로 상징되는 윤석열 정부로 상징되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그 주제를 던져줘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한 어떤 과제이다라는데 형식이 저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여가부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는 그것이 여가부나 혹은 지금 통일부의 현안들이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연기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변수가 아니거든요. 여가부가 이 폐지되는 게 갑자기 생겨났나요? 아니 처음부터 공약부터 이제 폐지 얘기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정부조직법이 지금 통과를 못하니까 일단 여가부 장관을 임명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것이 다 국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 이슈를 갖고 던졌을 때 지지율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해서 안 한다면 그건 저는 이 정도를 걷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통일부 역시 지금의 어떤 사안 때문에 갑작스럽게 안 한다. 통일부의 앞으로의 그 방향을 지금 듣고 싶은 거지.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런 것을 듣는 게 업무 보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일들이라고 지금 언론은 보고 있지만 하루에 3개씩 어떤 지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 어떤 일정 속에서 일정의 문제라고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예, 사실 그건지 아닌지는 아직 예, 뭐 예. 봐야 되겠지만 예, 예. 만약에 언론이 분석한 대로 그렇다면 너무 지금 그 상수에 휘둘리고 있고 변수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 업무 보고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에게 네.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던져주는 그런 이 보고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국정 방향의 어떤 핵심들을 조율을 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어떻게 나아갈지를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고 예전에 이제 뭐 청와대와 부처 간의 뭐 업무 보고 일정 이런 걸 정하면 보통 사전에 조율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당일에 이제 지금 이틀이라고 하죠. 연기됐다고 하니까 이제 물론 이종훈 평론가 말씀처럼 일정상의 문제이면 다행인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뭐 지금 이제 현안들 중심으로 뭔가 변수가 느껴지고 지지도가 문제고 뭐 예민한 문제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당일이 취소된다?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만 김준혁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은 좀 수준이 높아야 돼요. 네. 일반 평민들하고 똑같으면, 아니, 보통 사람들하고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지금 방송 이제 내용을 좀 들으면서 생각 들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좋은 건 되게 좋아하고, 네. 싫은 거는 좀 싫어하는구나. 예를 들면 싫어한다는 게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러니까 문화체육예술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장관하고 단독으로 만나고 또 통일부나 또 여가부 같은 경우 이쪽은 좀 썩 좋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제 잠깐 좀 생각을 해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보고한 내용들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이런 문제도 좋은데 좀 내용을 좀 분석을 좀 해보면은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네네. 그러냐면 네. 미술 전시장을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중심적으로 나와 있고 예. 또 거기에 더해서 조선 총독 관저를 모형으로 복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네. 이 내용은 이제 제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예. 미술 전시장 특화 문제는 이건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이 미술 전시 관련해서는 그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했던 주요 사업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중심이거든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그 유명한 화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유명한 그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네네네. 내용이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은 좀 더 코바나 콘텐츠와 관련된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사업 내용으로 참여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정치평론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저런 뉴스 딱 보면 이거 누구 위해서 이렇게 판을 짜는구나. 이거 다 금방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큰 틀 속에서 좀 더 세밀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여기에 더해서 예. 그 조선 총독 관저를 갖다가 복원하겠다. 예. 이런 내용들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1993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역사 바로 세우기 하면서 예. 그 청와대 안에 있었던 그 일제 잔재들 다 철거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물론 100%다 올바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그 의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친일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아버지 윤기준 교수도 뭐 약간 일본과 관련돼 있지 않느냐 이런 오해 속에서 특히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여성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여가부 폐지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위안부 문제를 갖다 여가부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속에서 그 여가부를 폐지하면서 한일 관계 문제를 갖다가 이 정부 입장에서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조선 총독 관저를 갖다가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문화체육관광부 쪽에 네. 그런 그 업무 보고 내용 같은 것들은 절대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를 바라보면서 하는 예. 그런 업무 보고를 갖고 조금 전에 이종근 의원 말씀하셨던 내용 네네.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예. 보고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종훈 선생님. 네, 두 가지인데요. 뭐 교수님의 지적하시는 그런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를 한 실제 내용은 현재 무슨 뭐 미술가들의 뭐 공모를 한다거나 해서 전시를 열겠다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지금까지 이승만 대통령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기증을 받았던 미술품들이 있어요. 그 미술품들을 뭐 국내에 진짜 돌아가신 분들 포함해서 대가들이 네. 기증한 그런
미술품들입니다. 약 600점 가량 되고요. 그 600점이 어떤 게 들어왔는지 지금까지는 사실 국민들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예. 청와대가 그냥 갖고만 있었지. 근데 네. 그것들을 전시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것이 뭐 현재 뭐 어떤 특정 기획 그 사가 관련돼 있는 어떤 뭐 그런 그 미술가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네. 청와대 조선총독부 관저는 사실상 그 노태우 대통령이 새로 신관을 지어서 옮기기 전까지는 구관, 즉 그 관저를 그대로 이용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신관을 뭐 지어갖고 지금의 이제 청와대가 됐습니다. 예. 근데 그 자리에 다시 복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 신관 바로 가까이 몇십 미터에 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건 모형을 만들어서 예. 얼마나 일제가 우리를 지금 이 연기, 기를 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를 모형으로 보여주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다시 관저라는 거는 정말 저는 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걸 누가 만들었냐면 미나미 지로라는 총독이 만들었어요. 이 미나미 지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역대 총독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그런 그 우리나라로 봤을 땐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예. 이 창씨 개명부터 시작을 예. 해서 문화와 관련돼서 종속시키게 만들려고 그런 어떤 일제의 만행을 저지른 그런 총독이거든요. 그 총독이 왜 그 자리에 만들었냐면 그야말로 연기를 끊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풍수 뭐 지리를 하는 학자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자리에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복원한다 아니라 모형을 만들어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나라는 걸 왜 다크 그러니까 그 왜 역사도 예, 예. 어두운 역사도 보여줘야 된다. 예. 라는 의미로 아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예, 예.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약간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아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청와대 안에 미술품이 600여 점 가까이가 있는데 네네. 굉장히 좋은 작품들입니다. 실제로 또 그 안에 보물로 지정된 불상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국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예술 공간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예, 예. 특히나 또 그 안에 작은 전시관을 만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한다면은 예. 너무나 좋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시발이 돼서 이제 출발이 돼서 좀 더 다른 차원의 확대가 돼서 좀 더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 저는 어쨌든 문광부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예술 전반적인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말 그렇게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어봤고요. 지지율 얘기를 저희가 앞서 좀 해봤는데 세계일보에서는 이제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간결한 도어 스태핑 그리고 전략을 올코트 프레싱으로 바꿨다. 올코트 프레싱, 즉 장관, 비서관들이 정책 홍보를 전방위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발 빠지고 장관이나 보좌관들, 뭐 비서관들 이제 이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정책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김건희 여사의 그 대외적인 모습들이 보도가 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로키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즉 지지율을 만약에 20%대의 지지도를 만나게 된다면 이건 정부로서 엄청 큰 타격이다 보니 지지율 관리에 나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예요.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인데 이종훈 선생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건희 여사 말씀부터 드리면 네네. 물론 그런 어떤 의미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한 행보가 사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대통령 부인 배우자가 언제나 첫 번째로 했던 그런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에요. 예. 예를 들자면 네.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집중적으로 나왔던 첫 번째 그 행사들이 전임 대통령 부인들 만난 그 행사들이잖아요. 네네. 직접 가서 만나서 조언을 듣는 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전임 그 대통령 부인들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임 그 전에 그 대통령 부인들을 전임자들을 만나서 조언을 들었던 그런 예. 만남들은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네. 다만 그게 이제 보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차이였고,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담에 같이 수행한 건 배우자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당연히 초청을 받았고, 그것도 어쨌든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상황 빼고는 주일마다 하나였던 행사들이 있었죠. 뭐
백화점 가서 뭘 예, 산다든지 예. 광장시장 가서 뭘 먹는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그거 없어졌다고 한다면 앞에 둘은 언제나 이어져 왔었던 거니까, 또는 뭐 당연히 해외 방문해서 수행해야 되니까 빼고, 변수는 이것입니다. 주말마다 어떤 그 일상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 네, 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삼고 현상이라든지 또는 뭐 이 서민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야기되면서 예. 대통령이 휴가까지도 지금 미루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일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비상이다. 예, 일상이 아니라 비상이다. 이런 어떤 관점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요. 예. 이제 그 올코트 프레싱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 소통, 그러니까 시민사회 수석과 그다음에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이 세 파티의 수석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국민들과의 소통, 언론과의 소통, 야당과의 소통, 각각 그 파트를 맡고 있는데, 예, 예. 그것들을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으로 집중된 이후에 다 그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 예. 자기 할 일을 할 뿐이지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당연히 그거 하라고 뽑았는데 예. 하지 않았으니까 예. 지금까지 국민들이 질타를 하고 대통령만 비난한 게 아니냐라는 예. 생각입니다. 가장 그 상징적인 장면, 특히 이제 그 출근길 문답 장면들 생각해 보면 가장 상징적이었던 장면이, 노동부 장관이 예를 들어서 52시간 근무제 관련해서 발언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해버리니까 이제 사실상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그 어떤 착오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것이, 실제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뭐 대우조선해양 하청 관련된 이제 그런 파업 문제를 얘기할 때도 답변하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라든지, 어떤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의 길이가 예전엔 좀 길고 막 거칠게 좀 나왔다면 이제는 뭐 한 서너 문장 정도로 정리돼가지고 모르면 대응하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짧게 대답하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느 정도 조절이 돼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만한 것 같긴 한데요. 김준일 교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먼저 요 문제 이야기하고 아까 김건희 여사 문제도 저 같이 잠깐 좀 이야기할 텐데요. 네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스태핑에서 말씀을 줄이시고 간단하게 얘기하거나 좀 더 숙고해 보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발전되고 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 대통령의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신중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정부 부처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부분과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달라지면은 일단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좀 없어지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나 청와대 대변인이 하는 이야기들보다 대통령이 하는 언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그러면 차츰차츰 전 안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회복되고 국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저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뭐 약간 좀 긍정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전반적으로 이종근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이전 정부의 대통령 영부인들께서 하던 방식들을 같이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실제로 조선시대 왕비들도 말이죠. 예. 그냥 그 정각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 할 일 많습니다. 종묘대제, 사직대제 하면 제사 음식 같은 거 이거 왕비가 다 총괄합니다. 왕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 아내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이런 회식 자리도 하고 연애 자리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듯이 현재 대통령 영부인도 그런 일을 하는 건 자연스럽다. 네. 다만 국민들이 좀 약간 우려하는 것은 영부인의 사적 인원이 대동되는 이 문제, 네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2부속실을 좀 만들어서 공적으로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네. 소외계층들 방문하고 또 뭐 문화예술인들도 만나고 스포츠인들도 만나고 예, 예. 또 자연환경 보전 사업 같은데 좀 더 열렬히 좀 참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이 또 국가 운영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열심히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어봤고